2026년 2월 중동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고 인류는 다시금 전쟁이라는 공포의 심연 앞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히 양국 간의 싸움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포화가 미국과 협력 관계인 주변 국가들로 향하면서 중동 전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이 이란의 정밀 타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만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중동 지역의 안보 전략을 분석하던 외교 전문 기관의 수석 분석가 제임스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어느 조그만 나라의 위대한 반격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서구권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방어 체계인 천궁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강대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만든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한 국방 전문 매체는 한국의 천궁을 두고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장난감 수준의 무기라며 폄하했고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는 레이더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군사 싱크탱크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얕보고는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산 방어 체계를 사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성능 수치들이 그저 마케팅을 위한 과장된 데이터일 뿐이며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 수많은 명중 오차를 내며 도심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겠냐며 비아냥거리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수십 발이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를 향해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던 그 운명의 날 모든 비웃음은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적의 발사체를 포착한 순간부터 요격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반응 시간은 단 0.3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전 세계가 최고라고 믿었던 서방 국가들의 시스템보다도 훨씬 앞선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더군다나 탐지 거리 100km 밖에서부터 적의 경로를 예측하여 명중 오차를 0.5m 이내로 줄여버리는 정밀함은 현장의 관측병들조차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요격이 시작되자마자 95%라는 경이로운 방어 성공률이 기록되었고 공중에서 폭발하는 적 미사일의 잔해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처음 보고를 받은 각국의 사령부에서는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데이터 재확인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무기가 미국산보다 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며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 검증 결과에서도 수치는 변하지 않았고 천궁은 날아오는 거의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한국 공학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천궁의 방어력에 경악하고 있을 때 한국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사막의 방패 역할을 했다면 이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은 인류의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뿌리째 바꿔놓을 만큼 파괴적인 것이었죠. 당시 우리 분석가들이 이란과 미국의 대립을 지켜보며 놓치고 있었던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며 이 비밀 병기를 감춰왔는지에 대한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멸시를 이겨내고 가장 강력한 수호자로 거듭났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반전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국의 진정한 위상이 어디까지 치솟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미사일 비가 쏟아지던 아랍에미리트 현장 지휘소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요격 보고서가 올라오는 순간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의 대기업 기술진과 유럽의 군사 고문단은 보고서의 수치를 보고 집단적인 실소와 함께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천궁이 기록한 95%라는 요격 성공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통계적 오류이며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열기로 인해 다기능 레이더의 연산 장치가 과부하를 일으켜 가공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구권 국가들은 한국을 정밀 무기 분야의 변방으로 취급했기에 이러한 독보적인 수치는 그들에게 분석 대상이 아닌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즉시 레이더 로그 기록과 요격 당시의 영상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시스템이 가짜 표적을 요격했거나 아니면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을 성공으로 오판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정밀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궤적을 고려할 때 한국의 추적 레이더가 0.1m초 단위의 오차도 없이 비행 경로를 계산해냈다는 점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며 다음 공습이 시작되면 천궁의 허술함이 여지없이 드러나 도시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본국에 긴급히 송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습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검증을 위해 투입된 국제표준 감시 장치들조차 천궁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정점 고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천궁의 레이더가 사정거리 40km 지점에서 요격 지점을 산출해냈고 발사된 요격탄은 적의 탄두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단 한 발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중 오차 범위가 불과 30cm 내외로 좁혀지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한 서구권 기술진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군사적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수백 발의 교전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하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의 정부 기관들과 언론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비난하던 영국의 국방 전문지는 긴급 분석 기사를 통해 천궁의 알고리즘이 현존하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 유연하고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십 년 노하우가 한국의 신생 무기 체계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한국 국방부의 기술 협력과 긴급 구매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단순히 요격을 성공했다는 결과에서 대체 한국이 어떤 원리로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구현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의 신호처리 방식과 극한의 환경에서도 연산을 멈추지 않는 고신뢰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저력을 군사 무기에 이식하여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기존 무기 시장의 판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비웃음은 오늘의 경외감으로 변했고 전 세계는 한국이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 뒤에 또 다른 무엇을 더 숨겨두었을지 전전긍긍하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천궁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내놓은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천궁의 수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의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군사력을 동시에 압도할 수 있는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3단계에서 밝혀질 이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가 한국을 단순히 방어 잘하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군사 패권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놀라움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완벽하게 속이며 숨겨왔던 진짜 위력이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서막이 이제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천궁이 기록한 데이터가 위성을 통해 전 세계 국방부와 정보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되자 지구 반대편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펜타곤의 기술 분석관들은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를 보며 집단적인 인지 부조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출한 이 시스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반응 시간 0.3초와 명중 오차 0.1m라는 기록을 보고 이는 명백한 소프트웨어의 조작이거나 센서의 일시적인 오작동이 기록한 허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이나 하던 하청 국가의 이미지였기에 자신들이 수십 년간 도달하지 못한 정밀도의 벽을 한국이 단숨에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도태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의 천궁이 보여준 성능은 지구 물리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극심한 고온과 불규칙한 기류 속에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100km 이상 유지되면서도 오차없이 목표물을 추적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영역이라며 한국이 중동 국가들을 현혹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장치에 일종의 보정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향해 작은 나라의 한계가 명확한데 어떻게 감히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서구의 원천 기술을 능가했다고 주장하느냐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아랍에미리트군 당국은 전례 없는 실전 데이터 전수 재검증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파견된 최고의 기술 검증단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한국의 기술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궁의 메인 컴퓨터를 뜯어내어 원시 로그 파일 하나하나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으며 곧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라 장담했지만 검증이 진행될수록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교전 당시 레이더가 포착한 적 미사일의 도플러 신호와 요격탄의 비행 제어 기록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오류라고 믿었던 0.3초의 반응 시간은 조작이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초정밀 반도체 연산 기술이 군사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순수한 공학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재검증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국방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치부하던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이란의 미사일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격추해내는 천궁의 누적 통계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발 중 9.5발을 맞히는 이 경이로운 확률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한국을 조롱하던 여론은 3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한국이 성공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조용히 완성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예측 알고리즘과 독자적인 다기능 레이더 체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바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노후화된 방어 체계를 한국산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공식 루트를 찾기 시작했고 미국의 군사 대기업들은 한국의 핵심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협력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천궁의 방어력에 매료되어 열광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와 군 수뇌부는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진정한 공격형 비장의 무기를 여전히 베일에 싸둔 채 전장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적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방패였을 뿐 한국이 숨겨둔 진짜 칼날은 아직 칼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한국에게 있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거대한 시험장과 같았습니다. 4단계에서 드러날 한국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방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초고속 정밀 타격과 군집 드론 통제라는 영역에서 한국이 어떤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단숨에 침묵시켰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그만 반도 국가로만 생각했던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할 그 진짜 비장의 카드가 이제 곧 공개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에서 천궁이 보여준 경이로운 방어 데이터가 국제공인검증단의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정되자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은 거대한 지진을 만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방어 성능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우리 팀은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기묘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주파 신호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지상 통제소의 통신망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을 두고 미국의 강력한 전자전 부대가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먹통이 되고 발사 대기 중이던 후속 미사일들이 무력화되는 모습은 오직 미국만이 가능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 기술진조차 자신들의 장비가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이란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우리 시스템이 자동 대응한 모양이다 라며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이 이런 고차원적인 전자전 능력을 갖췄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한국의 기술은 그저 날아오는 것을 맞히는 수동적인 방패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얕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은밀했습니다. 천궁이 95%의 방어율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을 때 한국은 그 방패 뒤에 숨겨진 진정한 비장의 무기인 초고정밀 현무 미사일 체계와 결합된 독자적 전자마비 전술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공격형 억제력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조롱하며 조그만 나라가 방어나 잘하면 다행이다 라고 비아냥거릴 때 한국의 연구원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인공위성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특수합금과 초소형 연산 장치를 이용해 적의 핵심 기지를 단 1m의 오차도 없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무기는 발사 직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공기 저항에 따른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천궁의 요격 반응 시간인 0.3초를 재검증하며 시간을 보낼 때 사실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이미 이란의 주요 전략 거점 상공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파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참수 작전과 핵심 시설 정밀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자국 기술로 내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껏 한국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무시해왔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공유해주지 않았던 핵심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재해석하여 서방 국가들의 무기 체계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하이브리드 무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곧 5단계에서 밝혀질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숨겨왔던 이 비장의 무기가 실제로 이란의 심장부에서 그 위용을 드러냈을 때 한국을 얕봤던 미국과 유럽의 정치권이 어떤 비굴한 태도로 돌변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두고 어떤 찬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참교육의 현장이 공개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안보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각, 전 세계의 위성망과 첩보 부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방어망이 뚫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궁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저평가하며 조롱했던 유럽의 거대 방산 연합체들과 미국의 보수적인 군사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적중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반드시 한계를 보일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의적인 기대는 이란이 발사한 극초음 속 미사일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던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기존 서방 시스템이 탐지조차 버거워하던 이란의 신형 미사일을 발사 직후 5초 만에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이어지는 요격 과정에서 기록된 반응 속도와 궤적 수정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승리였습니다. 이 광경을 실시간 위성 데이터로 지켜보던 미국의 국방기술본부에서는 일제히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압도적인 물리적 수치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위성 데이터를 해킹해 조작된 가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한 유럽 국가의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검증되지 않은 수치로 세계 안보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는 적대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와 맞먹는 수준의 다국적 군사기술검증단이 긴급하게 구성되어 아랍에미리트 현지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모든 장비의 소스코드와 실시간 로그 기록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구권의 오만한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제어 시스템을 열어보며 반드시 오류의 흔적을 찾아내겠다는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오류라고 확신했던 0.1m 이내의 명중 오차와 나노초 단위의 연산 기록은 조작이 아닌 한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정밀기계 공학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무결점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재검증 결과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자 한국을 무시하던 국가들의 반응은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사는 장난감이라 말하던 독일의 유력 일간지는 일면 톱기사로 우리는 동방의 거인을 너무 오랫동안 잠재워왔다며 특집 기사를 냈고, 영국의 국방분석기관은 현존하는 모든 방어체계의 서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천궁이 몇 발을 맞췄느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넘어 대체 한국은 어떤 미친 기술력을 가졌기에 강대국도 실패한 난제를 해결했는가라는 기술적 원인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전 세계 공학도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탄도탄 비행 예측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조롱했던 강대국 정부들은 이제 한국 국방부의 눈치를 보며 우리에게도 그 시스템을 공급해줄 수 있느냐는 간절한 요청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을 얕보고 자국산 무기를 강요하던 미국의 대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한국의 핵심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전 데이터와 압도적인 결과값으로 그들의 오만을 참교육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그만 반도 국가라 무시하며 안보 무임승차국이라 비난하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경외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천궁의 방패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비장의 무기인 공격형 전략 자산은 이제 막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패가 이 정도라면 칼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위력은 이제 6단계에서 그 잔인할 만큼 완벽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계 안보의 패권이 서울로 이동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 중동의 모든 지표를 뒤흔들고 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천궁이 보여준 방어력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깊숙한 곳의 기밀 작전실과 유럽의 통합사령부에서는 천궁의 방어 성공률보다 더 소름 끼치는 지표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궁이 요격을 수행하는 매 순간 적의 발사 지점을 나노초 단위로 역추적하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전을 지켜보던 프랑스의 최고 전략가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분석가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요격도 모자라 적의 은폐된 기지까지 찾아낸다는 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한국의 데이터 처리 장치가 과부하를 일으켜 임의의 좌표를 생성하는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 기지 좌표를 꾸며내어 시스템에 띄우고 있다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한국의 도덕성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아랍에미리트군에 이 좌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이란이 자랑하던 최첨단 은폐 기술로 숨겨져 있던 지하 미사일 저장고와
이동식 발사대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정밀 타격에 의해 차례로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위성으로 지켜보던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조차 구름과 사막의 지형지물에 가려놓쳤던 표적들을 한국의 천궁 레이더와 연동된 비밀 알고리즘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하나를 맞힌 것이라며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이 지목한 좌표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수조 원대의 정찰 자산보다 한국의 중거리 요격 시스템에 부수적으로 탑재된 역추적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한국이 무엇을 막았는가에서 한국이 어떻게 그토록 깊숙이 숨겨진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았는가라는 기술적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형 대조 및 위상 배열 레이더 신호 분석 기술이 기존의 모든 군사 상식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동시에 적의 모든 위치를 발가벗겨버리는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라며 한국을 깔보던 일본과 주변국들의 반응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애써 외면하며 내구성 없는 소모품이라 비난하던 그들은 천궁이 보여준 정밀 추적 데이터가 쌓일수록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국의 국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의 허락 없이는 적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기술적 종속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발사대를 무력화시킨 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그동안 천궁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두었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실체를 보지 못했던 진정한 비장의 무기인 초저고도 극초음 속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예행 연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7단계에서는 이 비장의 무기가 어떻게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망을 비웃으며 세계 안보의 패권 지도를 단숨에 한국 중심으로 재편했는지 그 충격적인 참교육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들이 하나둘씩 정체불명의 정밀 타격에 초토화되자 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패의 위력을 넘어 적의 본거지를 이토록 은밀하고 정확하게 도려내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모든 정보 기관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 영국의 정보부대와 유럽의 군사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유도한 미국의 비밀 스텔스기 작전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으며 한국은 그저 길잡이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저평가된 분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심장부를 타격하는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현장에서 수습된 파편들과 이란 내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분석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것은 미국의 미사일도 유럽의 탄두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해온 극초음 속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잔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7 이상의 속도로 지표면에 바짝 붙어 비행하면서도 레이더에는 새 한 마리 크기로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데이터를 접한 독일의 방산 연구소는 물리학적으로 이런 속도와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행체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한국의 데이터가 물리 법칙을 무시한 가짜 기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밀기계 공학 수준이 고열을 견디는 특수합금을 제조할 능력이 안 된다고 깎아내리며 수집된 파편은 한국이 전시용으로 만든 가짜 무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세계의 물리학자와 탄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검증위원회가 이란 접경 지역에서 수거된 잔해와 비행궤적 데이터를 토대로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얕보며 개발도상국 수준의 모방 기술이 빚어낸 총극일 것이라 단정지었지만 탄두의 엔진 노즐과 표면 열차 폐막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노 단위로 제어된 한국의 특수 세라믹 코팅 기술은 서구권 국가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극초음 속 비행의 고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 남은 명중 오차는 불과 10cm 미만이었고, 이는 이란의 지하 벙커 환기구 안으로 미사일이 정확히 빨려 들어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숫자가 실전 데이터로 켜켜이 쌓이자 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나라라고 조롱하던 외신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이제 타격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외계인 수준의 기술력을 조용히 숨기고 있었는가라는 기술적 원인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와 소재 분야에서 쌓아온 압도적인 민간 기술력이 군사 분야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을 이제는 방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자 각국의 반응은 비굴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성능 미달의 짝퉁이라 부르던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정에 맞춰 줄을 서며 단 한 발의 미사일이라도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전략 무기 시장이 한국에 의해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며 한국의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등 어제의 스승이 오늘의 견습생으로 전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단 10분 만에 정밀 타격하여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 뒤에는 전 세계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조차 한국이 준비한 진짜 비장의 카드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8단계에서 공개될 이 최종 병기는 무기라는 개념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며 미국과 이란 그리고 전 세계를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완벽하게 무릎 꿇린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 멸시하던 모든 국가들이 왜 이제는 한국의 이름만 들어도 전율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결말이 이제 공개됩니다. 중동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던 긴박한 순간 전 세계는 경악을 넘어선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분쟁에 개입하려던 주변국들의 모든 디지털 전술 네트워크가 일제히 정지되었고 전장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남긴 채 암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상황을 마주한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러시아의 정보국은 태양풍에 의한 일시적인 위성 장애거나 이란이 자폭용 전자기 펄스를 터뜨린 것이라며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어와 정밀 타격에서 성과를 냈을지는 몰라도 전 세계 강대국들의 암호 체계를 뚫고 전장의 신경망을 통째로 장악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절대 가질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서방의 사이버 보안 대기업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통신망의 일시적 오류를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양 포장하지 말라며 오만한 경고를 날렸고 일부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오히려 해킹당해 주변국의 네트워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핵심 소스 코드는 빌려 쓰는 나라로 정의하며 전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일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위상은 여전히 거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잘 만들어진 말 하나에 불과했지 판 전체를 흔드는 기사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정보 전문가들이 투입된 국제데이터 검증위원회가 전장의 가상 로그를 복구하며 재검증을 시작하자 장내에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비된 전장의 네트워크를 복구하기 위해 암호 해독기를 돌릴 때마다 나타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양자 암호 체계가 심어놓은 완벽한 디지털 봉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논리적 오류라고 주장하던 미국의 인류 해커들은 자신들이 만든 침투 경로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의해 역으로 이용당해 단 1초 만에 차단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절망했습니다. 검증단이 발견한 숫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타격 없이도 적기지의 전력망을 99.9% 확률로
정밀 차단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전자전의 상식을 뒤엎는 나노초 단위의 정밀 제어 결과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누적되며 전 세계의 시선은 비로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자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자 기반 통합 전술 지휘 체계를 이미 완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심은 이제 한국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지구 전체의 안보망을 장악했는가라는 근본적인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세계 1위의 통신 인프라와 초소형 집적 반도체 기술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종 병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 국가와 언론들의 반응은 참교육을 넘어선 경배로 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미국의 백악관과 주요 동맹국들은 한국의 긴급 안보 파트너십을 요청하며 한국의 기술만이 인류를 전멸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무기를 비하하던 주변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자국의 미사일 한 발도 발사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한국을 향해 지구의 수호자라는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인명 피해 없이 오직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만으로 거대한 전쟁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조그만 반도 국가가 아닌 전 세계 평화의 설계자이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 및 기술 패권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파괴를 시도하려는 자들의 손을 묶어버리는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한국의 천군과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기술들이 써내려간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술이 선사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